교재 146쪽에 나와 있는 그 모양을 한번 볼 건데요. 완성된 거를 한번 열어보면은 파트 4의 문서 그리기 프로그램.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런 도형을 그릴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는 미리 종이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할 거냐, 글자처럼 취급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쭉 펼칠 거냐. 길이도 똑같이 해야 되고요, 높이도 똑같이, 너비 높이도 똑같이 맞춰야 되고요, 뭐 글꼴 모양도 똑같이 맞춰야 되고요. 글꼴의 뭐 글자의 내용은 다를지라 당연히 달라지겠지만은 모양이나 이건 같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잉글리시 비즈니스 운영 프로그램 해가지고 일단 제목은 좀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개체 그룹에 있는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시는데 대략 한 요정도 그려줄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하나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안 맞아요. 너비 이게 좌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할 겁니다. 근데 컨트롤 키 드래그 하면 이렇게 삐뚤빼뚤 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러서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똑바로 복제가 됩니다. 똑바로 복제가 돼요. 자, 147페이지 보시면은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는 경우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는 거하고 알트 키 눌러서 드래그 하는 게 있는데, 일단 드래그 하면 똑같이 도형은 그려줍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할 건데요. 149페이지 보시면은 그렇게 복사를 하시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똑같이 복사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팔각형을 그릴 건데, 팔각형은 기본 도형에 개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마당이라는 걸 불러볼 거예요. 그리기 마당이라고, 개체 보시면 그림 옆에 그리기 마당이라고 있어요. 그리기 마당 안에는 이렇게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여러가지 도형이 있는데 여기 팔각형이 있네요. 그렇죠? 자, 이 팔각형을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를 그리는데요. 얘를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대략 요 위에다 놓고요. 요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해라? 높이를 이렇게 맞출 거예요. 자, 팔각형을 선택해 놓고 우리가 그리는 때 정사각형처럼 그려진단 말이에요. 예. 그냥 직사각형으로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안 그려지면 어떻게 된다? 일단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입력 메뉴에 가서 그리기 마당에 가시면은 그리기 조각에 기본 도형에 보시면 팔각형이라고 있어요. 팔각형을 선택을 해서 이 화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 이때 내가 대략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여기다 놓고 기본 직사각형 그린 거 위에다가 똑바로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똑바로 드래그 하면 너비는 어떻게 돼요? 너비를 맞췄어요. 그리고 그린 도형을 높이를 다시 맞춰주시면 어떻게 된다? 대략 비슷해졌죠. 네, 그렇게 그린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쉬프트 키 눌러서
쉬프트 키 눌러서 얘를 드래그하면,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뭐가 되냐면요 똑바로 내려와요. 똑바로. 그리고 이제 그리기 마당은 닫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제하면 되죠. 자, 이제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글자를 넣어야죠. 이 글자 넣기라고 있네요. 이 도형에 오른쪽 눌러서 글자 넣기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글자 넣기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저 상단에 도형 메뉴에 글자 넣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다 일일이 넣어 주셔야 돼요. 글자 넣기를 눌러서 들어가죠. 그래서 글자를 넣어 주시고, 글자는 써보세요. 책에 있는 대로. 스펠이 틀렸나 보다. 세문서를 넣으면요, 저 창이 되게 조그맣게 이게 돼 있어요. 봐드릴게요. 도형의 크기나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잖아요. 대략 글자를 좀 맞춰봐야 돼요. 가장 긴 글자가 얘죠. 가장 긴 글자가 얘잖아요. 짧은 글자에다 꾸미시면 안 돼요. 짧은 글자 꾸며놨는데 보세요. 이렇게 꾸며놓고 글자를 크게 했어요. 이렇게 대략 뭐 마음에 들었어. 그럼 얘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얘도 20, 얘도 20이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뭐든지 작업을 하실 때는 긴 글자, 얘 가장 길잖아요. 얘를 꾸미셔야 돼. 자, 얘를 땅땅땅 하시면, 마우스로 딴딴딴 트리플 클릭을 하시면 전체가 선택되고 가운데 맞춤을 해놔야 되겠죠.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꼴은 어떤 거로 할까요? 글자 색깔은 책에서는 약간 파란색 한 것 같은데, 파란색.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해서 그래요. 글자처럼 취급을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은요, 내가 이렇게 간격을 조정을 못해요. 이 도형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그리고 글자를 가운데 정렬했잖아요.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가가 끝에 보면 파란색이 있어요. 글꼴은 뭐로 할까요? 이 책에 보니까 글꼴이 약간 팽글씨 쓴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 성냥개비 아가씨 이런 글꼴도 있네. 이건 뭐 이상한 글꼴도 있다. 뭐 줄기체 이런 것도 있고. 줄기체 같은데? 줄기체? 그래서 저 세 번 클릭하면요, 저는 개체 속성하고 그 창이 뜨네요. 도형이 아니고요, 도형 개체 속성이 아니고요, 글자. 이 안에 들은 글자. 네, 그러니까 자, 12포인트로 해놓고요.
진하게 해도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또 고쳐야죠. 아, 그게 짜증나는 거야. 글자를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라 글자는 그대로 두고 이 안에 들어가는 모양만 여기다 붙여주면 좋겠어. 모양. 엑셀에선 서식 복사라 그래요. 아래 한글에서는 모양 복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다 클릭하고 Alt C 둘 다 복사.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지금 트레이닝 플랜 수집 및 운영 계획 수립 안에는 글자 모양이 뭐죠? 줄기체 진하게 12포인트 파란색. 문단 모양에는 뭐가 들어있죠? 가운데 정렬. 자, 이걸 통째로 복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가 땅땅땅 Alt C, 여기도 땅땅땅 Alt C. 한글에서 모양 복사 1. 꾸며진 글자를 선택한다. 선택 후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 두 번째 Alt C 눌렀어요. 그렇죠? Alt C 했어요. 이게 모양 복사인데 처음에 모양 복사를 할 때는 블럭을 선택하고 Alt C가 아니라 그냥 Alt C를 눌러요. 여기 예쁘게 꾸며진 거 있잖아요. 꾸며진 글자를 선택하고 클릭을 했어요. 블럭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블럭 아닌. 모양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글자 모양 플러스 문단 모양 두 개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꾸밀 글자를 블럭 설정한다. 그리고 Alt C 누르면 어떻게 된다? 모양 복사가 이루어진다. 처음에 Alt C는 뭐예요? 모양 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Alt C를 누르면 꾸며진 글자를 선택하고 Alt C 누르면 준비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꾸밀 글자를 블럭 설정하고 Alt C 누르면 실제로 모양 복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엑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서식 복사라 그래요. 서식 복사와 모양 복사하고 내용은 똑같은 건데 순서는 약간 다릅니다. 자, 우리 책에 있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다시 살펴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모양이 저기 박스가 여러 개죠. 사각형도 있고 팔각형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한꺼번에 바뀌나요? 한꺼번에 바뀌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도형을 블럭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글자를 여기다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죠. 지금요. 글꼴도 바꿔보는 거죠. 지금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도형을 선택을 해요. 도형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요. 이렇게. 도형을 먼저 하나 선택을 하면 저 상단에 도형 메뉴라는 게 생겨요. 도형 밖에 나가면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도형을 선택하는 순간 도형 메뉴가 뜨고요. 개체 선택이라고 있어요. 개체 선택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에 네모가 따라다녀요. 그래놓고 얘를 밖에서, 안에다 말고 밖에서 올가미를 이렇게 씌우듯이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여기서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올가미 안에 안 들어갔죠. 밖에다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듯이 드래그를 해요. 그러니까 도형이 다 잡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글자 색깔을 바꿔주던, 그렇죠? 글자 색깔을 바꿔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바꿔도 되고요. 글꼴의 크기를 바꾸셔도 돼요. 한꺼번에 바뀝니다. 도형일 땐 가능해요, 이게. 도형일 땐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 채우는 색깔도 뭐 노랑을 칠하면 똑같은 노랑이 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도형 안에 스타일, 모양, 속성, 선색, 채우기 색, 선종류, 선굵기 이런 채우기라고 있잖아요. 그 채우기 화살표 눌러가지고 색깔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근데 얘가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녀요. 이때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사라져요. 얘가 이렇게 아무데나 쫓아다니는데 아무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사라져요. 또 하나는 맞는 키 Escape라고 하는 거 있죠. ESC 얘 눌러도 사라져요. 근데 도형이니까 아까 제가 도형을 개체 선택 눌러서 블록 잡아서 글꼴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색깔을 꾸미거나 이런 거를 가능했지만은 글자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그때는 모양 복사 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첫 번째 도형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네 개 도형이 다 그림자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갔어요. 그림자가. 도형의 색깔은 다 다를지라도 색깔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팔각형은 점선, 파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먼저 동일한 도형을 다 선택을 하고, 여기 그림자가 어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그림자를 오른쪽으로, 너무 큰데? 위쪽으로. 그림자가 왜 이렇게 커? 아, 여기 하면 되겠다. 요거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여기 그림자 모양 하면 그림자 없음도 있고요. 그림자를 요렇게 오른쪽 위로 넘기는 게 있어요. 해보셨어요?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빼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림자가 너무 두꺼운 느낌이 들면 살짝 내리시고 왼쪽으로 당기시면 그림자가 어떻게 해서 조금만 들어갔죠? 그렇게. 그림자 색깔은 주로 뭐예요? 약간 회색이죠. 그림자 검정색으로 나타나는데 나는 녹색으로 할 거야. 그럼 녹색으로 하셔도 돼요. 그림자 같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두 개 안에 있는 팔각형만 블럭을 잡아서 얘는 선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 종류가 파선되어 있나요? 이렇게 위에 선 종류라고 있잖아요. 선 종류. 얘는 파선을 선택하면은 얘들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글자는, 이 제목은 글자가 가운데 와야 되는데 가운데로 와야 되죠. 이 제목은 가운데로 와야죠. 그러고 보니까 도형이 삐딱하니 들어왔네. 삐딱하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도형 4개를 이렇게 중간에다 놓으세요. 이렇게 중간에 놓고 슬쩍 이렇게 이제 간격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략 내가 아까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정확히 간다 그랬지만 그냥 대략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간격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간격이 정확하게 안 맞죠. 왼쪽 이게 딱 안 맞고. 자, 그래서 보세요. 올가미 씌워서 저 상단에 보시면 여기 끝에 머리 가보시면은
이런 거 있다고. 이런 거. 가운데 맞추든 왼쪽, 어차피 도형의 크기는 대략 비슷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가운데 맞춰. 그 다음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네 개 도형이 어떻게 됐어요? 간격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도형 색깔 꾸미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도형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 치우기 색깔을 뭐 녹색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녹색을 제가요 점차 진한 거로 이렇게 가게끔 했어요. 처음에는 녹색이 얇은 녹색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갈수록 짙은 색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게끔. 책에서는 주황색하고 노란색을 가지고 이렇게 뭐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볼래요. 제 맘이니까. 그림자 크기 조정하는 거. 크기요? 그림자 크기요? 자, 보시면 이 그림자가 여기 있는데 이게 처음에 그림자가 없었을 때 하고 그림자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로 가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림자가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어떻게 될까요? 너무 오른쪽이나 위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때는 얘를 올리면 높아지고 빠질 수 있으니까 내리고, 살짝은 보여야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살짝 보이게끔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눌러버리면 그림자가 없었는데 그림자를 넣어버리면요, 처음부터 이걸 눌러버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줄이고 늘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림자가 요 모양을 선택해주면 딱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대략 모양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제목은 어떻게 돼요? 이 제목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좀 설정해 주셔야 되겠지. 근데 아까 그 맞춤 배분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했을 때 몇 개가 겹쳐서 나오면 처음 만들 때 제가 막 수정하고 이랬었는데. 자, 보세요. 얘가 처음에는 이 도형의 크기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처음에 만들 때 이 도형이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처음부터 모르고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위아래가 너무 많잖아요, 여백이. 그러니까 마우스를 드래그 해서 위가 아니라 아래 거를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너무 좁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너무 좁으면 알아서 이렇게 좀 높이를 맞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간격이 너무 많죠? 간격이 많으면 대충 이렇게 대략 간격을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가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블럭 잡아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맞춰주면은 그 안에서 미세하게 차착 맞는다 이거죠. 근데 도형의 크기가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네모는 똑같이 맞았어요. 복제했으니까. 팔각형도 두 개를 복제했으니까 맞았는데 팔각형하고 사각형하고 정확한 사이즈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요, 얘를 더블 클릭해요. 대략 한번 보세요. 104.47에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블럭 잡아서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요. 그리고 얘가 110이라고 쓰고 15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15가 너무 크다. 12. 그럼 10이 됐다. 110에 12 또는 10 뭐 이렇게 해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도형 하나를 먼저 더블 클릭해 보시면 크기가 나와요. 도형의 크기. 그럼 그 숫자를 동일하게 맞춰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블럭 잡고 더블 클릭을 하면 한꺼번에 맞출 수 있다. 지금
이 글자, 제목 글자하고 이 도형이 너무 동떨어질 수도 있죠. 자, 보시면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름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키보드로 작업하려면 이 도형이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지만 안 돼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얘를 하나를 선택할 때는 클릭하고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은 돼요. 하나씩은 되는데 얘를 한꺼번에 하고 싶은 거야. 한꺼번에. 그때는 개체 선택을 못 하잖아요. 개체 들어가야 개체 선택이 들어와요. 개체에 들어와야만이 개체 선택이 되고, 이때 선택해주고 마우스로 올가미를 씌워주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글자처럼 취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데, 자,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자, 여기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글자기 때문에요. 글자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마우스로 블록을 잡으면 가운데로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이는 엔터 치면 간격은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땐 글자가 돼버렸으니까. 대신에 크기를 너무 높이가 낮은 것 같으면 다시 블럭 잡아서 높이를 좀 낮춰주면은요, 전체가 다 똑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엔터를 쳤으니까 그렇게 글자처럼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이 도형 옆에다가 여기다 조금 그리고 여기다 조금 그리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근데 이건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맞지. 저 얘를 글자처럼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어떻게 맞출 거냐고, 얘가. 이렇게는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대략 여기다 모양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글자처럼 빼야 돼요. 그때는 또 글자처럼 취급하면 하나의 글자니까 오른쪽 그럼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거는 가능하지만 대략 이렇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겹치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글자처럼 취급하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는 그거는요. 자, 제일 처음에 이 도형 그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이 이거를 복제했어요. 1번 도형, 2번 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끄집어서 뒤로 보내줘야지, 이렇게. 그래야 순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그냥 도형을 순서대로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도형에 순서가 개념이 없이 들어갔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먼저 쓴 그림이, 먼저 쓴 글자가 앞에 오는 거고 나중에 쓴 글자가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꼬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할 때 이거를 너비를 넓게 하는 거는 너비를 맞추시려면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일단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그럼 하나를 선택하고 개체 선택을 해요. 그리고 올가미를 씌워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너비를 넓히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넓어지죠. 그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되는 거죠. 자, 너비가 너무 넓으면 어떻게 돼요? 좁히면 되죠. 좁히면 알아 들어오겠죠. 그 사이사이를 띄우는 거는 요 사이는 엔터를 쳐서 하는 거예요. 글자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올가미 씌워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안 먹어요. 글자처럼 취급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공중에 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떠 있는 상태에서는 조절이 되지만 글자처럼 취급은 그냥 화면에 이제 글자처럼 붙어버린 거기 때문에 얘가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저는 아예 엔터키가 안 먹힐 정도 안에 안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가서 찾아 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됐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커서가 안 보이잖아요. 엔터 자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요 뒤에 가서 이렇게 커서 뒤로 갔단 말이야. 글자처럼 취급하면 커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 박혀 있는 거예요.
클릭하고 엔터. 근데 얘가 이제 가운데 정렬하려면 블럭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이 글자만 가운데지. 이 도형 안에 글자만 가운데고, 여기 앞자리,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게 힘들면 뒤에 가서 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도형이에요. 이렇게 I자가 나오면 돼. I자. 그 블럭 잡으세요. 그걸 가운데 정렬하면 돼. 이게 조금 낯설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보세요. 요 뒤에 가서 램자 뒤에 가서 엔터 치면 얘가 16포인트잖아. 현재야 16포인트만큼 높아져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앞에 가서 엔터를 쳐야 10포인트만큼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되고, 이 도형을 선택해도 안 되고, 도형 밖에 요게 아니라 도형 밖에 이렇게 하면 커서가 앞으로 가요.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키보드 마우스가 척척척 움직여서 여기에 딱 선택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줄이 바뀌거든. 안 그러면 여기다 놓고 엔터 치면 너무 높아질 수 있어. 뒤에 앞에다 놓고 엔터 치면 돼. 자, 독도의 소개라고 돼 있어요. 독도 소개인데 여기 보니까 도형이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고요. 밑에 독도 그림, 독도의 뭐야? 민들레인가? 민들레 그림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얘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네. 뭐가 선택이 안 돼요. 얘를 선택 한번 하고 나면 선택이 좀 쉬워요. 그냥은 선택이 안 돼요. 왜 선택이 안 되냐면요, 글자 뒤로 숨어 있어요. 글자 뒤로 숨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선택이 안 되면은요, 일단은 이 도형을 그림을 선택하고 나서 그때 가면 이렇게 그림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민들레로 가면 민들레가 선택되게끔 돼요. 민들레 지워버리시고 그림도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었으면 아예 선택 못 하잖아요. 선택 못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가서 조판보로 보시는 거예요. 조판보를 딱 보니까 그리기가 여기 있네. 여기 그리기라고 있잖아요. 얘를 지우시면은, 얘를 지우시잖아요. 그러면 사라져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울자를 좀 큼지막하게 꾸미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다고 울자를 블럭 잡아서 글자를 막 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안 이쁘죠?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문단이에요. 엔터 친 자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이 문단 안에다가 마우스를 일단은 클릭해 놓으세요. 아무데나.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기 서식에 가시면 요거 있어요. 여기 문단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어요. 해보셨어요? 누르시면 2줄짜리 3줄짜리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기본으로 돌리는 거고, 이렇게 2줄짜리 선택하면은요,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크게 나오고요. 블록 잡으시면 안 돼요. 블록 잡으시면 안 되고, 이 문단 안에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자, 여기 가서 3줄짜리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3배만큼 커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걸 선택하면요, 이렇게 돼요. 울자가 밖으로 튀어나가요. 요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얘를 이제 이렇게 2줄짜리든 3줄짜리든 만들어 놓고 나서 요거를 마우스로 이제 클릭해 보면 이제 안에 도형처럼 생겨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글자 문단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들어가서 얘를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꾸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막 꾸미는 게 아니고, 이 안에다 놓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글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둥근 헤드라인으로 바꿀 거야. 테두리선은 한 줄로 할 거야. 선색은 빨간색으로 할 거야.
면색은 노랑으로 할 거야. 그 뭐냐면 이 울자라는 글꼴이 글자가 글꼴을 바꿀 거고요. 겉에다가 선을 그릴 거예요. 선색은 빨간색을 그릴 거고요. 울자에 노란 배경을 깔을 거예요. 이거 다 일일이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처음 거로 돌리면 얘가 그냥 원래 글자로 돌아와요.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도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다가 도형을, 그림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여기다가 왼쪽에. 우리 155쪽 보시면은 아까 보실 때 그림이 있었잖아요.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 같은 거예요.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입력에 가셔가지고 사실은 그림을 불러오면 좋은데 그림이 몇 개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림 말고 그리기 마당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특히 그리기 조각 말고 클립 아트에 가시면 또 있어요. 클립 아트, 가족, 경제활동, 뭐 계획표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기 휴식이라는 곳으로 가면 휴식, 여기 있네. 두 번째 휴식. 이 그림이 있어요. 휴식. 여기다가 대략 이만큼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휴식이라는 거를 선택했잖아요. 마우스로 그냥 대략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실 때는 대각선을 그리시면 딱 좋아요.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는 좀 이따 나중에 맞춰도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혹시나 모르니까 닫지 말고 이렇게 치워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리기 마당을 선택하면 그리기 마당이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다가 글자를 고치러 들어가면은요, 얘가 흐릿하게 빠져 들어가요. 뒤로 요렇게 그림을 대략 똑같은 그림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아리안글에서는 그리기 마당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조각도 있어요. 조각은 뭐냐면 이런 도형 같은 것들을 조각을 만들어서 농악, 뭐 장구, 뭐 문양, 뭐 사군자, 미풍양속, 널뛰기 이런 거 있어. 널뛰기 되게 재밌어요. 이런 널뛰기 그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클립 아트라 그래서 재미난 그림들, 뭐 이런 거 가족 그림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 그림들, 이렇게 가족 선택해 놓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엄마가 애기 안고 있는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면 휴식이라는 곳에 휴식, 뭐 라운지 체어, 뭐 균형, 수평선 여러가지 있네요. 휴식이란 그림을 선택해서 이렇게 대략 그리는 거예요. 요거는 살짝 그냥 치워 놓으면 되고. 자, 아까 글자처럼 취급 뭐 이런 거 질문이 많았었잖아요. 이거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움직여 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를 움직이면 글자랑 이 그림이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죠. 제가 그림을 중간에다 놓으면은 이 그림을 기준으로 글자가 벌어지죠. 홍해 갈라지듯이. 자, 근데 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서요, 요거 어울림 말고 자리 차지라고 있어요. 자리 차지 하면 보세요. 야, 비켜! 나 지나가야 돼. 이렇게 돼요. 이게 자리 차지고요. 글자 앞으로 오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글자 앞으로, 글 앞으로 오는 거고요. 글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글 뒤로 가실 때 이쪽에다 놓으시면 불편해요. 이 글자랑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반씩 잘려진 자리에다 대충 놓고 얘를 글 뒤로 보내면은요, 글자 뒤에 이 그림이 보인다. 이거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다음에 얘를 선택을 못해요. 선택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 취소를 돌려야 돼, 이렇게. 네. 자, 그래서 글자처럼 치고 어떻게 돼요? 보세요. 하나의 글자예요, 글자. 글자. 맨 앞으로 가져가면 맨 앞에 글자처럼 붙어버리는 거예요. 글자처럼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가져올 때는 글자처럼 취급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글자 뒤 배경을 쫙 깔라 그래. 그때 글 뒤로. 근데 대부분 어울림 많이 쓰거든요. 어울림을 쓰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보세요.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삐집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좌우가 어때요? 좌우가 너무 붙어버렸죠. 그러면 여백에 가서 왼쪽 오른쪽을 조금 2mm 2mm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백 왼쪽 오른쪽 여백을 주면은요, 보세요. 글자하고 그림하고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보기 좋지. 그래서 얘가 왼쪽으로 뚝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왼쪽에 오면 왼쪽 벽에 딱 붙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른쪽이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림하고 글자 사이가 2mm 아까 여백을 줬으니까 이렇게 널널하게 좀 보이죠.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그림을 선택하면 여기 가서 여백 설정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여기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근데 아까 어떻게 했다? 더블 클릭 해가지고 기본 여백 뭐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림도 보세요. 원래 그림은 이만해요. 이게 원래 그림이에요. 이게 원래 그림인데 이거를 줄였단 말이야. 아까 우리 마우스로 대략 그렸죠? 대략 그렸잖아요. 대략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그림으로 와보시면 원래 100%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 그런데 보세요. 이게 여기 보시면 효과 중에 효과 중에 보면 이렇게 밑에 반사를 내릴 수 있어요. 반사된 것처럼, 그렇죠? 물에 반사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줄은 뭐다? 이 사진 밑으로 반사가 바로 붙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은 살짝 떨어지고 세 번째 줄은 더 많이 떨어져요.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칸은 반사가 길게 내려가느냐 짧게 내려가느냐 그거고, 물에 반사된 것처럼. 두 번째 줄은 살짝 떨어져서 짧게 길게, 세 번째 줄은 많이 떨어져서 짧게 길게, 뭐 그런 겁니다. 그걸 여러분 대략 보시면 돼요. 대략 책에는 두 번째 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 요 사이가 살짝 떨어진 것처럼. 근데 간혹 보면요, 그런 그림 있죠. 얘가 그림에 가서 보시면 요거 있어요. 회색조. 아까 효과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라잖아요. 칼라 사진을 더블 클릭을 해서 회색조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레이 스케일. 회색조. 흑백 사진처럼 보이는 거예요. 흑백 사진. 그 옆에 있는 흑백은 아니에요. 이 흑백은 뭐냐면요, 까맣고 하얀 것만 있는 거. 회색조는 뭐냐면 흑백 사진인데 진하고 밝은 거, 흐린 거, 어두운 거 이게 다 공존하는 흑백이고요. 옆에 있는 흑백은 아예 하얀색, 까만색 딱 두 가지만 있는 거.
자, 효과 없음을 들어가서 원래대로 돌려놨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워터마크 효과도 있어요. 워터마크는 뭐냐면 이렇게 빛 바랜 사진처럼 물에 빨아놓은 것처럼, 우리 예전에 학생증 같은 거 뒤에 이렇게 학교 마크 같은 거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흐릿하게. 워터마크. 그림 반전은 뭐예요? 이거 필름인데? 옛날 우리 칼라 필름이 이렇게 돼 있어. 반전.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에이, 효과 없음. 원래대로. 그림자도 있어요. 그림자. 사진 안에다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어. 사진 밖으로 그림자를 낼 수도 있고. 반사, 아까 좀 전에 반사했었죠? 네온도 있어요. 네온은 뭐예요? 네온 사인 이렇게 붉게 막 이렇게 번쩍번쩍 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주변에다가. 테두리도 누를 수 있어요. 테두리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보세요. 그 주변, 사진 주변이 투명 처리가 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왼쪽 아래쪽에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두리를 이렇게 세게 해버리면 주인공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 포토샵에서 다 꾸며가지고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포토샵 할 줄 모르면 워드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포토샵 안 하고 아래 한 걸로 또는 파워포인트로 다 할 수도 있어요. 대략 뭐 정밀하게 작업할 필요 없잖아요. 자, 색조 조정도 있어요. 색조 조정. 아까 보셨던 거.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요거 그림 효과. 이걸 색조 조정이라 그래요. 여기에. 이건 뭔가요? 밝게, 어둡게. 이런 기능도 있고. 요건 뭡니까? 높게. 이것도 뭐죠? 아까 여백.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어떤 모양을 집어넣을지는 잘 꾸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민들레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그리기 마당. 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기 조각에 있을까? 클립아트에 있을까? 꽃인데 꽃. 여기 꽃이 있나 몰라. 그리기 조각에 가면 동물, 식물에 있다. 꽃, 야생식물에 있네. 민들레. 민들레 선택해서 대략 이렇게 그리면 민들레 들어가죠. 자, 식물의 일반에 가면은 뭐 나무 밑동 이런 것도 있어요. 구루터기 같은 거 보이네요. 그렇죠. 나뭇가지도 보이고요. 이런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애들 어릴 적에 친구들 생일잔치 한다 그러면 초대장을 만들 때 이런 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옛날 버전에는 이런 그림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야생식물에 가면 보이세요? 아까 거기 뭐 참나리도 보이고요. 어휴, 참나리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보이고요. 양귀비, 꽃양귀비 이런 것도 보이고, 접시꽃도 보이고. 오, 되게 화려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민들레를 어떻게 넣어야 돼요? 글자 뒤로 들어가야지.
여기 어디 갔을까?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어울림, 자리 차지, 글 앞으로, 글 뒤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 뒤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여기 도형에 가시면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 그 다음에 어울림, 자리 차지, 글 앞으로, 글 뒤로. 그게 다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얘를 적절히 요렇게, 아까도 보면 요렇게 들어가 있었죠?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아까 앞에 너무 큰 거, 이 그리실 때요. 이 그리실 때, 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딱딱 누르면 커져요. 얘를 선택을 하고요. 얘를 선택하고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그냥 클릭하고 나서 딱딱 눌러버리면 커지거든요. 커지면 쉬워요. 선택하고 사이즈 조절하세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예. 뚱뚱한 사람도 나오고 홀쭉한 사람도 나오고 막 나와요. 선생님 아까 뒤로 숨기기 했을 때 커서 안 생기는 자, 얘가 지금 숨어버렸으면 얘를 선택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선택한 후에는 체크가 되는데 얘가 없으면 바로 선택이 못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기에 가서 조건부를 보세요. 조건부. 그거 말고 처음에 저그림에서 저 뒤로 숨기기 했을 때 커서가 안 먹히면 어떻게 하나요? 요거 커서? 저거 앞에 사람 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아까 뒤로 숨겼을 때 얘를 숨겼을 때 다시 보세요. 얘를 글 뒤로 숨기면 선택이 안 되죠. 얘를 선택을 해야 무슨 글 앞으로 빼내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조건부를 보세요. 조건부. 그러면 그리기라고 있죠? 그럼 그림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를 따당 하면 이게 나타나요. 그때 선택이 돼요. 여기에서 글 앞으로 자리 차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조건부를 보는 거예요. 뭐가 숨어서 안 보이는 애들은 조건부를 보면 조판에 뜨거든요. 그리기인지 그림인지. 그럼 얘도 보세요. 얘도 그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 뒤로 간 놈을 글 앞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글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조건부에 해제하면 되죠. 그 그림 색깔을요 조금 이게 너무 진해갖고 너무 진하면은요, 얘를 자 보세요. 글자에 가서는 도구라는 메뉴가 끝인데 그림을 클릭하면 도형 메뉴가 뜰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쭉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뭐 다른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밝기 조절하는 게 여기 있는지. 여기는 지금 그림자 모양을 있고 채우는 색깔을 있고 모양 속성 뭐 없네요. 그렇죠? 그 외에는 안 보이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 더블 클릭을 하면 여백 캡션, 선, 채우기, 그림자 없네. 얘는 이 그림은 이 그림 효과가 떴는데 민들레는 도형 효과, 도형이라고 뜨죠. 이런 도형은 못 고쳐요. 노란색을 못 고쳐. 얘는 선택하면 벌써 메뉴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밝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이게 끝이야. 안 되는 애인가 봐. 대신에 재밌는 거는 이것도 가능해요. 보세요. 제가 이게 얘를 한번 고쳐볼게요. 보세요. 오른쪽 눌러서 개체를 풀어요. 오른쪽 눌러서 개체를 풀면은요, 개체를 풀어요. 개체를 풀면 은요, 자, 얘 따로 이것도 개체를 풀면, 자, 이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가 이게 민들레 꽃이 다 이렇게 하나씩 다 그린 거야. 이것도 개체를 풀면
얘 따로. 자, 얘 개체를 풀면, 얘도 개체를 풀면, 이 개체를 풀면 얘는 이게 하나네. 얘는 하나야. 이파리가 하나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 따로. 얘는, 얘도 개체를 풀면 몸통 따로, 뒤에 그림자 따로,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 따로, 따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형하고 그림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림처럼 다 보이는데, 입력에 가서 그리기 마당에 가서 그리기 조각으로 만든 거하고 클립아트로 만든 거하고 달라요. 클립아트로 만든 거는 어쨌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를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 애인데, 그리기 조각에 있는 이런 뭐 전래동화 이런 거, 견우와 직녀 이런 거는 뭐다? 못 고쳐요. 대신에 이건 뭐 할 수 있다? 개체를 풀어. 개체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예. 다 따로따로, 얘 따로, 쟤 따로, 다 따로따로 만들. 얘도 견우 직녀도 풀면 어떻게 돼요? 견우 따로, 직녀 따로. 그래서 견우 직녀를 등보게끔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합성하기도 해요. 애기들 잘해요. 되게 재미있어요. 어른들은 왜 하나 의미를 모르겠지만 애기들은 재미있게 잘 놉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요. 자, 그리기 조각 편집하는 거, 뭐 아까 뭐 그림자를 놓는다든지 이런 건 가능했었어요. 그리기 마당에서 뭐 이런 뭐 복주머니 같은 걸 그려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림자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림자도 이렇게. 예. 대신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라? 글 뒤로 숨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16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꾸며보는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 만드는 연습하고요. 실제로 한글 문서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자격증 시험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 테고 하겠습니다. Alt L을 누르면 새로 만들기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지금 책에는 뭐 이상한 공식 같은 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문제노? 수식인가? 수식 한번 문제 찾아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강사 PC 수식 이런 거, 요런 거네. 그렇죠? 이걸 한번 좀 풀어봐야지 뭐. 요런 문제도 있고, 지금 보니까는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종류별로 있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수식 같은 게 있어요. 뭐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입력에 가시면 수식이라고 있어요. 수식. 수식. 이렇게 수식창이 뜹니다. 수식창이 뜨면은 이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처음에 문제죠. 이거 뭐분의 뭐 분수식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x의 제곱, y의 3승 이러한 거를 먼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분수식을 먼저 골라줘야 돼요. 여기 네 번째가 분수식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분수식이 자동으로 생겨요. 이렇게. 그럼 아래다 입력하셔도 되고 위에다 먼저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일 좋은 건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키로. 자, 먼저 대문자 X 쓰고요. 대문자 X를 쓰고요. 근데 대문자 X를 대문자 쓰는 거하고 소문자 쓰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뭐뭐 여기 그리스 문자도 있는데 그리스 문자는 이런 거 이거를 써도 되는데 그냥 대문자 X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더하기 Y 더 빼기 Z. 왜 제곱을 안 했냐 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제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보세요. 여기서 제곱을 먼저 쓰실 것 같으면 위첨자라고 있어요. 위첨자 클릭하고 2 쓰면 되죠. 그럼 2라는 제곱이 올라가요. 자, 여기에서 더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라? 살짝 빠져나가는 거예요. 키보드를 오른쪽 방향으로 빠져나가면 이 커서가 길게 내려와요. 그럼 X랑 동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Y 빼기 Z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밑에는 X 더하기 Y 세제곱이니까 그냥 여기다 위첨자 쓰고 3 쓰면 되겠지 뭐. 이렇게 가운데가 응? 더하기가 자 보세요. 지금 여기다 더하기 들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 오른쪽 화살표를 오른쪽 방향키를 나가시면 이렇게 길게 커서가 떨어져요. 되셨어요, 선생님? 너무 길어요. 길게 내려와야 돼요. X만큼 길게 내려온 게 보다 더 길어요. 이렇게 그럼 분수 밖으로 나간 거지. 그럼 안 돼. 그럼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예. 자,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선생님 얘는 통째로 움직여요. 네? 이게 이렇게 아까 그 뭐지 도형처럼 이렇게 캡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니요, 캡션 나가니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림 주변처럼. 입력에 가서 수식. 자, 먼저 A, B, C 쓸 수 있는 거 키보드로 써놔도 되고 뭐 하나씩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써야 돼? 여기다가 포함된다라는 수학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어딘지 찾아봐야 돼. 그 기호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있나요? 이건 아닌가? 그거 맞아요. 아닌데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 이건가? 네. 오케이. B. 이게 아니네. 다르다가 아니라 비슷하다 그 얘기 같은데? 점점이 찍힌 건데? 그건 여기요. 여기 있네. 점점. 점점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는 구멍 뚫린 점점인데 클릭해보면 예, 맥힌 점점이 나와요. 이 문제는 쉬우니까 빼고 쉬운 거 풀어볼까?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한번 입력해보세요. 거기 수식 몇 번이에요? 응? 불러오기 몇 번? 불러오기? 여기 불러오기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누르면 수식 1, 2, 3, 4 있죠? 수식 1, 2, 3, 4 보세요. 자, 클릭하고요.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한꺼번에 선택되거든요. 열기 누르면 한꺼번에 열립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 입력해 보세요. 요거 동글뱅이 1 이거는 키보드로 쓰나요? 그냥 키보드에 있나요? 요거하고 얘는 따로따로 입력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쓰면 다? 입력에 먼저 동글뱅이 1번은 어떻게 써요? 입력에 가면 특수기호 입력하는 날 있잖아요. 여기 글자 겹치기가도 있고
이게도 가능하고, 아니 문자표에 가서 한글 문자표에 가면 뭐가 있더라? 전각기 5번 이런 거 있네.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요런 분수식은 어떻게 입력한다? 먼저 분수식을 쓰고 3, 5 더하기 분수식 쓰고 5, 7 는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5 더하기 분수식 괄호 열고 2 더하기 5 괄호 닫고 내려가서 3 옆으로 가서 곱하기 표시가 여기 있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자에 7 그리고 거듭 여기 위첨자 는 그 다음에 빠져나가서 는 써야죠. 여기다 놓고 쓰면 는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 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 빠져나가야 돼. 이렇게 쓰고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되죠. 자, 얘를 고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하면 고쳐져요. 더블 클릭. 아, 제가 아까 좀 전에 크게 보여드린 건 여러분 좀 잘 보이시라고 크게 확대한 거고요. 곱하기가 어디가? 네? 어떤 거? 곱하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에. 그러니까 이걸 빨리 찾는 게 연습이야. 저 7제곱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세제곱이요? 아니 7제곱을 7제곱. 2번. 네. 근데 그 제곱자에 그 네모난 칸이 떠가지고요. 자, 여기 딱 누르면 위로 올라갔죠? 네. 숫자 있으면 되지. 아니 거기 7이 안 써져. 뭐야? 여기 안에 계산기는 없어요? 어떤 거? 한글 안에 계산기는 없어요? 아, 계산기요? 네. 계산기는 여기 있습니다. 시작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보조 프로그램 안에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멋있는 계산기가 있는데 아래 한글에다 계산기를 집어넣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계산기도요.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있고요. 컴퓨터용 프로그래머용 계산기 16진수, 10진수, 8진수, 2진수 통계용 계산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를 마우스로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숫자로 누르는 거예요. 456 곱하기 789 나누기 123 엔터. 계산이 척 돼. 그래서 복사 해놓고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붙이기. 답이 착 붙어. 계산 결과도 붙어. 저거 붙이기 할 때 그 뭐지? 블록 지정해야 돼요. 이거요? 결과를 뭘 블럭 지정해요? 복사만 하면 되지. 네. 이거를 블럭을 잡을 수가 없죠. 이걸 내가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 답이 나온 거니까.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책에 있는 요런 문제는 오메가 기호 같은 거 있죠. 오메가 기호 이런 거. 요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리스 문자 대문자에 들어가고요.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있잖아요. 자, I, N, A. 근데 소문자로 써볼게요. S, I, N. 자, 여기서는 그냥 글자가 이렇게 이태릭으로 들어가다가 사인이라는 글자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자, 코사인 이태릭 기울어지다가 글자가 탁 뜨죠. 이렇게 해요. TAN 탄젠트 이렇게 탁 붙어요. 대문자 아니고 소문자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런 글자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여러가지 이런 수식들이 보여요. 이런 수식들이 보이는데 요거 말고 좀 까탈스러운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입력해 보세요. 요거.
자, 입력에 가서 글 수식에 들어가 보시면요. 수식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아까 그냥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fx 뭐 dx 이런 거 그냥 키보드로 쓰시면 돼요. 이거 쓰시면 되고 아까 요런 기호 있었죠. 요런 거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여기다가 0 쓰고 엔터 치고 1 쓰고 엔터 치고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걸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벌써 틀어져 버려요. 이거는요.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고 요걸 쓰시는 거예요. 여기 얘를 하고 나면 그 안에다 얘를 넣어줘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가 아니면 처음부터 괄호에 있는 거 있어요. 괄호 뭐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2분의 1만 돼 있다 그러면 괄호를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분수식을 괄호를 이걸 키보드로 하면 어떻게 돼요? 괄호 열고 분수식 쓰고 나서 어떻게 짱구 됐잖아요. 이거는 모양새가.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쓸 때는 이거를 쓰는데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로 만드는 겁니다. 요거로. 근데 칸이 많잖아요. 줄도 많고요. 요거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하얀색 두 개가 있는데 가로 삭제, 가로 삭제, 세로 삭제. 얘는 가로 추가, 파란 거는 추가, 하얀 거는 삭제. 그리고 여기다가 1 쓰고 뭐 0 쓰고 여기는 이제 분수식 쓰고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제가 이 자격증 시험 볼 때 2005년도였는데 2005년도에는 문제가 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행렬 이런 거 어렵게. 요즘 시험은 쉽게 나옵니다. 요 정도 수준에 나와요.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으로 보통 시험에 나오더라고. 자, 이제 마무리 질 겁니다. 뭐 이런 수식을 내가 입력을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구청이나 은행이나 가시면 이런 행정 서류들이 있다 그랬어요. 문서들이. 이런 걸 하나 갖다 놓고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 표 작업이잖아요. 표 작업을 하다 보면 글꼴의 크기가 안 맞아서 글꼴의 크기를 조정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냥 ABCD 1, 2, 3, 4 글자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래 한글에서.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이런 서류 같은 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달력 같은 거 있죠. 달력은 어떻게 만들죠? 표죠. 표를 작업을 해서 칸은 7칸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뭐 월, 화, 아니 뭐 지난 시간에도 여기 뭐였었죠? 여기는 일, 여기는 월. 블럭 잡아서 A 누르면 나온다 그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일월화 수목을 손으로 꾸역꾸역 쓰던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블럭 잡고 자동 체크를 해주면 A를 누르면 알아서 완성된다.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나씩 배워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가시면 한글 2010 말고 요즘은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한컴 오피스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공짜로 쓰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컴 오피스 정품 다운로드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여기는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자 100일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한글 2016입니다. 100일간 쓸 수 있어요. 3개월 하고 열흘. 그럼 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양이 제법 되니까는 댁에서 한번 써보세요. 여기 체험판 이렇게 받아줄 수 있거든요. 약 2기가 정도 돼요. 1.9기가. 지금 양이 많아서 취소하겠지만은 이걸 한번 설치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메뉴는 이렇게 파일에서 도구까지 대부분 비슷한데 화면 구조 안에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기능이 어마어마만큼 좋아졌고요. 이제 사용해 보시다가 마음에 들면은 이제 구매하셔야 되잖아. 구매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한컴 오피스가요. US 메모리에 담겨져 있는 69,300원. 그러니까 US 메모리를 사는 건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샀어요. 이걸 샀어요. 이거 뭐냐면요. 3명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사면. 하나 3명이 사서 하나를 사가지고 얘는 혼자 쓰는 거예요. 5만원. 얘는 10,000원 더 주면 2명 더 쓰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4명 정도 있다. 그럼 그 중에 컴퓨터 3대에다가 얘를 깔아요. 이건 혼자 쓰는 거죠. 혼자 쓰는 건데 이거는 기업형이에요. 가정용 아니에요. 이 가정용을 이 홈 에디션을 기업에서 쓰면 불법이에요. 기업용은 34만원이고요 개인용은 5만원이에요 저는 이걸 사가지고 이거를 하나를 사가지고 구매를 해요. 그러면 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은 안 주고 내가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컴퓨터 3대에다가 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사람이 평생 쓰는 거예요. 공짜로 써보실 땐 요거 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100일간 써보시고. 근데 여기 100일간 써볼 수 있는 얘는 뭐냐면은요 아래 한글만 100일간 쓰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컴 오피스는 뭐냐면은요 한컴 오피스는 엑셀, 파워포인트처럼 한 셀, 한 쇼가 있어요. 아래 한글에도 한 셀, 한 쇼가 있거든요. 그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입니다. 그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가정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처음에 거기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 제일 위 공지사항에 올려놨어요. 이것도 어느 순간에 닫혀버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링크 하나 걸려 있는데 가보시면 이렇게 100일간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럼 MS 오피스랑은 많이 MS 오피스는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잖아요. 한컴 오피스는 한글 한 셀 한 쇼예요. 그런데 엑셀하고 한 셀하고 거의 딱 봤을 때 똑같아요. 한 쇼하고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아요. 사용법이. 차이가 다른. 네, 그게 약간은 다르죠. MS 워드랑 아래 한글하고 다르듯이 다른데 어차피 여러분이 돈 주고 사서 쓰시는 거라면 저는 얘를 추천하고 싶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이게 돈 주고 사서 쓴 게 아니라 야매로 다운로드 받아서 써서 막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저는 돈 주고 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단 말이에요. 비용이 비싸. 대신에 집에 학생이 있으면요, 대학생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오피스, MS 오피스 2016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학생이 있으면. 그러니까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전자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중고등학교는 안 해주는데 대학에 가면은 내가 학생인지를 어떻게 근거를 내주냐, 뭐뭐뭐 골뱅이 학교 이름 ac.kr로 들어가잖아요. 대학들은. 그러면 내가 학생이다. 그러면 인증을 해라. 그러면 도메인 전자우편 주소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서울대학교예요. 이건 서울대학교. 이게 대학이라는 도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무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면은 우리 인증받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로그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학생인지 확인이 되면은 MS 오피스 2016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거는 어디로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 여기 학생들이랑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도메인을 만들어서 먼저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대학생이 아니면 안 만들어주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있으면 그 대학생일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면 이 전자우편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한테는. 그럼 그걸 가지고 쓰시면 돼요. 한 명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큰애도 대학생이지만 저도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대학을 계속 다니면서 졸업하니까 계속 대학 전자우편 주소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인증받아 쓰는 거예요. 선생님, 도메인이 학생 만들어져요? 이거는 함부로 못 만들지만 학교의 홈페이지를 이제 학생들이라면 회원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학생이라는 거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 주죠. 내가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예전에 80년대 살 때 이런 서비스 없었어요. 예, 지금은 다 있어요, 이런 거. 여기 가시면은 이게 하나밖에 안 되죠. 컴퓨터에 한 대. 아, 이거는 하나. 만약 대학생이 2명이면 따로따로, 3명이면 따로따로 셋 이렇게. 졸업한 지 얼마 안 돼도 안 돼요. 아니, 졸업해도 돼요. 본래 졸업을 하면 5년인가 학적을 유지해줘요. 전자우편 서비스를. 그러면 대학생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돼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를 보내면 돼요. 일로 보내면 돼요. 괜히 MS 탔네요. 곧 초등학생도 가능해요. 저번에 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윈도우도 있어요. 윈도우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영어로 나왔어? 잠깐만요. 이거를 ko-kr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우리말로 나와요. 그럼 이 안에 다 다운로드 다 받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로그인 프로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로그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인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공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 다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요즘에 MS 그거 저번에 샀는데요. CD 안 오고 CD 안 와요, 네, 요즘은요. 완전히 그냥 다운로드만 받아서 쓰면 숫자 돼요. 엄청 긴 거. 제품 번호 그것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기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홈페이지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우리 6번 수업하는 과정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자, 이 책이 얇아서 다 끝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지도 않고 사실은 다 못한 것도 있어요. 집에 가서 복습 많이 하시고요. 복습 많이 하시고 점점이 잘 모르시면 카톡 보내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